자, 이게 무엇인고 하면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플리어의 C5 모델이고요. 가격은 86만원입니다. 이런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저는 제 일당으로 사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주택이라는 게 학술적으로 푸는 거는 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기능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기능공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금액적으로 풀어줄 부분들은 건축주들의 몫인데, 이제 그런 조합들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자꾸 건축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베라텍 제품을 설치했고요. 창문틀 왁구만 제가 설치를 하고요. 요리는 이제 본사에서 직접 와서 시공을 해줬습니다. 전부 이상 없이 시공은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열화상 카메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 베라텍의 창문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이제 창문에서 단열은 이중창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걸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 창호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바 두께가 한 8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0m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바보다는 당연히 단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베라텍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도 고강도 플라스틱이 들어갔고요. LG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은 조금 베라텍보다는 연하겠지만 속에 이제 공기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기층은 단열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진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흐름이 없는 공기층은 단열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공간에서 공기층을 두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판넬주택을 줘왔고요. 주택을 지면서 이런 디테일한 마감들이, 이제 여기는 후드가 이렇게 달리는데 천장 높이가 높기 때문에 후드가 750mm까지 가변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제가 각관으로 저렇게 짰습니다. 각관으로 짤 때는 석고 마감 칠 것까지 계산을 다 한 거고요.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페인트가 되는 거고, 페인트나 도배 마감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부터는 후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서 밑에 벽을 한번 둔 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장을 짜서, 그 맞춤형 장을 짜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더 파인 부분은 냉장고 2대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이 딱 맞으면 그런 디테일들, 예전에 제가 이천 현장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디테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아일랜드, 여기는 싱크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방 수도라든지 이런 배수구, 이런 전기선들이 사전에 기초 칠 때부터 다 계획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나중에 마감이 됐을 때 다시 촬영을 한다면, 그때는 좀 누가 봐도 이제 조금 그런 모습들을 쉽게 연상을 하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맞춰 간다는 거는 조금 숙련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접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는 용접이 주 전공이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경량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용접사들이 용접을 하게 되면 육안 검사로만으로도 충분히 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층 빌딩에 올라가고 플랜트 용접처럼 한 300도씨에서 500kg 압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비파괴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런 현장에서 트러스를 짜고 그
3T에서 4.5T 사이에 철판이기 때문에, 얇은 철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철판에는 거의 저희가 비파기 검사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만 검사를 해도 충분히 그 강도를 알 수 있고요. 육안으로 어느 정도만 나와도 제가 그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은 제가 용접한 거를 예전에 동영상으로 다 찍어 올려 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용접사가 아닌 분이 용접사 T를 내고 용접을 하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용접사가 용접이 전공이면 용접만큼은 맡기셔도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접사가 아니면서 용접사의 일당을 받으면서 용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현장 다니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현장을 많이 공개해 드렸고, 실례로 지성아빠 카페에서 활동할 때도 현장에 용접 배우러 오시면 손도 잡아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항시 모든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기술자의 목으로 돌아오는 지금 현실, 그리고 기술자들만 까고 이렇게 조회수라든지 이런 거를 늘리려는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조금 애석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분들도 많이 있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요. 실례로 지금 건축 현장, 소규모 건축 현장에는 90% 이상이 사실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온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부터 이 일을 배워서 꾸준히 20, 30년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른 쪽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대접도 좋고 했기 때문에 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부터 배웠던 분들이 다 돈만 쫓아가고, 그 사람 심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건축주의 마음도 똑같고요. 조금이라도 싸게 어떻게 짓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똑같은 거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제가 포기하고 다닙니다. 이유는 조립식 건축에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좀 포기하면서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을 좀 비워놓고 다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기술자분들한테는 많이 없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좀 이기적인 부분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판이 이렇게 맨날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뀌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당한 대가에 정당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준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돌 식기도 도면을 제가 다 일일이 그려서 공장에다 맞춰 옵니다. 문틀 두께까지. 여기는 이제 문틀 폭이 되는 거고요. A, 그래서 155가 되는 거고요. 문틀 두께 30mm, 그리고 B가 기장입니다. 기장이 900 해서 수량 해서 공장에다 발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해드리는 공정들이 솔직한 말로 인테리어 실장님들이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제가 이제 해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현장에서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은데, 이제 간혹, 이제 저도 건축주도 하고 트러블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좋게 끝나는 것,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건축이 되기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다 조정을 하는, 이게 경동 건데, 안에서 여기서 이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보일러서부터 컨트롤, 전열 교환기, 그리고 전열 교환기도 여기는 이제 달았고요. 방송을 보면서 경동께 좋다고 해서 경동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제가 다 설치를 해줬고요. 설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했고요. 이제 많이 가격도 설치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계값이 250만 원이면 설치비도 250만 원이었는데 그런 거품들이 조금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 이제 매입등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이런 거를 전기 사장님을 세워놓고 일을 하다 보면 그 비싼 사장님들 인건비가 심하게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판넬 붙이면서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제가 뚫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6인치 매입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건축이라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해결점을 찾고 모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주들이 많이 억울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건축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건축주 분들한테 당하는 업자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제 코드가, 제가 볼 때는 서로 사람이 코드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 즐겁게 건축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본 결과 거의 빔하고 이 내부 철판, 바닥, 천장 이런 부분들이, 모서리 코너 부분들이 색깔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